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장세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를 함께 소개해드리는 백순원이에요. 벌써 올 한 해가 절반인 6월이 되었습니다. 매월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6번째인데요. 네, 저도 4월부터 함께해서 벌써 3번째 영상이에요. 지난 5월 영상에서는 댓글이 아주 뜨거웠어요. 어르신, 영상을 찍고 난 후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제 팬이 될 거라고 댓글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면 6월 추천 도서를 소개해 주시죠. 네, 6월에는 리 하틀리 카터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또 매트 파커의 험블 파이, 세상에서 수학이 잘하신다면 책과 김강의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클리브 기포드의 색깔의 역사 책과 네, 제가 직접 읽고 소개해드리는 에밀리 넌의 음식의 위로까지 총 5권의 책입니다. 먼저 리 하틀리 카터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는 부제가 사실보다 거짓에 좌지우지되는 세상 속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 하틀리 카터 작가는 세계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이자 미국 유명 정치 분석가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전문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해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작가가 말하길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제 사실, 팩트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사실만 가지고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지요. 그래서 작가는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비밀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르신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책에서는 설득의 핵심은 사람들의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공감에서 나오는 언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설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거둔 실제 사례들을 이 책은 알려주죠. 설득하기 앞서 자신의 생각과 설득의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최대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 또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한마디 거대 서사가 필요한데요. 나이키의 일단 도전하라, Just Do It 과 버락 오바마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과 변화, Hope and Change We Can Believe In 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시니어분들이 읽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트 파커의 험블파이, 세상에서 수학이 사라진다면 책입니다. 네, 장세진 복지사는 학창 시절 수학을 좋아했어요? 저는 수학을 제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수학을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네,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못하고. 근데 책의 제목처럼 진짜 수학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책에서는 인류 사상 최대의 오류로 인해 벌어진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수학 대참사 사건들을 담고 있죠. 험블파이라는 표현은 잘못을 인정해야 하거나 체면을 구긴 굴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책 속에는 제목처럼 수학적 실수들을 설명하여 수학이 잘못된 순간 수학의 중요한 존재감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수학이 진짜 사라졌으면 호기심이 생겨 읽을 만한 책인데요. 실제 읽으면 실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진짜 사라진다면 큰일이겠죠? 우리 세상의 컴퓨터, 공학, 금융 등 수학이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또 작가는 서문에서 나는 이 책에 고의로 실수 3개를 심어두었다.
모두 발견한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도 실제 이 책을 읽고 실수 세계를 발견한다면 아래 댓글에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작가에게 연락을 해보시죠. 책에는 인터넷, 빅데이터, 선거, 거리 표지판, 올림픽 국가대표 사격팀의 작은 실수 등 수학의 기괴한 실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학의 실수들을 보며 책 속의 사례들이 진짜 실화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작가는 수학 이론을 이해하고 계산을 옳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모든 학문이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고민하고 생각해내는 것과 아주 닮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김강 작가의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책입니다. 이 책은 제21회 신문문학상을 받은 김강 작가의 9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네, 제목만 봤을 때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소설인 것 같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만의 다채로운 상상력으로 한국에서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내면을 아주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죠. 9편의 단편 소설에는 고령화 사회, 난민을 보는 차별 어린 시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네, 단편 소설 중 병허가 오는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일상적인 풍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연히 만나 한 집에 살게 된 두 노인이 자신들을 부모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병허와 대한가족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보다 보면 발견되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답니다. 이렇게 어르신 세대에 대한 관심은 A리그라는 단편 소설에도 이어지는데요. A리그는 고령화 사회의 노년 세대를 위한 새롭게 출범한 프로야구 리그에 대한 인물들의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금 성취되는 것들 혹은 잊고 있었던 그런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싹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센터의 시니어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감정을 서로 느끼고 있을 텐데요. 정말 마음이 공감이 가는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책은 클리프 기포드의 색깔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초록색이 정말 좋아요.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초록색은 이 책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색이고 봄과 새로움의 색이며 또 부러움의 색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초록색은 클로로필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광합성, 엽록체 등 자연과 관련되어 있어 어르신이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세진 복지사는 어떤 색깔이 좋으세요? 저는 보라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보라색이 예뻐서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 보라색이 고귀한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책에 소개되는 보라색, 트리언 퍼플은 우렁이의 점액으로 만들어진 색인데요. 우렁이의 점액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서 강력한 자주 염색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렁이들이 필요한가요? 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쇼킹했어요. 9,000마리에 넘는 우렁이가 들어가도 옷 한 벌 염색하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자주색은 서기 300년까지 순금의 3배 가격으로 비쌌답니다. 금보다 비싼 색이라니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었겠어요. 네, 비슷한 색으로 빨강색 계열인 코치닐은 색깔 1kg을 만들기 위해 벌레가 약 14만 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런 색들은 왕족이나 정복자들의 옷감 원료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그 색이 권력, 고귀함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하지요.
저희 이제 미술 수업에서도 이 방고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방고우도 해바라기와 까마귀가 있는 밀밭에서 크롬 옐로의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낙과 노란색 염료가 많이 비싸서 고우가 자신의 그림이 물감 값보다 가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이 약 432억 원에 팔렸다고 하니 고우 말대로 그림이 물감보다 금액적으로 더 가치 있게 되었네요. 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색깔, 잘 알지 못했던 24가지의 색깔의 탄생 배경과 비화로 색을 통해 세계사에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들이 함께 책 속에 있어서 이제 세상의 다양한 색들에 관심을 가진 어린 손자녀들이 있다면 색을 함께 보면서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에밀리 넌의 음식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백순원 어르신께서 직접 읽고 나서 어르신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작가가 여성으로서 인생의 완패에 직면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가차없이 솔직하게 쓴 자서전입니다. 허기지고 보살핌이 필요한 본인과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위로를 해주었던 아주 따뜻하지만 거친 여정을 그린 책이죠. 음식으로 위로를 건네는 책이라니 예전에 종로통 북적북적 콘서트에서 소개되었던 공지영 작가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책이 생각나네요. 네, 음식에 관한 책인데도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 레시피를 읽으면서 우리에겐 전혀 낯설은 모습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미국인의 깊은 정서가 깔린 책인데요. 이 음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외국인이 처음 한국의 고유 음식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빠져들었는데요. 흥미진진하고 또 가슴 아프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진솔했습니다. 절망에 관한 솔직한 고백을 옆에 앉아 조곤조곤 들려주는 듯 했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도 하잖아요. 책 속에 담긴 작가의 진심이 세계를 넘어 어르신에게도 닿았나 보네요. 네, 특히 한국인들에게만 있다는 화병은 오랫동안 한이 많았던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DNA처럼 유전이 되는 병이라는군요. 어르신들 가슴이 답답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오래전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장세진 복지사는 어떤 음식이 그럴 때 생각이 날까요? 저는 그 뽀글이라고 하죠. 그 봉지에 라면을 부셔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그게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제가 삼수할 때랑 대학교 때 생활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식비를 아낀다고 뽀글이를 해 먹었었는데 지금 그 음식을 먹으면 그때보단 지금이 한결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되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백순원 어르신은 어떤 음식이 위로가 되세요? 네, 작년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옥상 텃밭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그 베고니아 꽃을 매장에서 팔았어요. 물론 식용꽃이지요. 저는 그 꽃으로 샌드위치 사이에 넣어가지고 꽃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일에 지쳐있는 우리 조카에게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한 입 물고는 그 감동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카분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음식으로 꽃 샌드위치가 생각날 것 같네요. 네, 어르신들 6월은 보훈의 날입니다. 6.25 전쟁을 지나고 그거를 기억하는 마지막 피난 세대이죠. 저희들은 그 시절에 위로가 됐던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음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추천해드린 모든 책은 정독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책을 대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볼 수 있으니 이번에 추천해드린 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음식의 위로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이 각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음식과 함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울러 소개해드린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인증사진을 센터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